이 영상 하나로 울던 아이가 웃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단 30분 만에 한자 50자. 믿을 수 없겠지만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도 할 수 있구나. 30분 만에 한자 8급 합격한 아이의 비밀. 지금 좋아요, 구독 누르면 당신 아이에게도 이기적이 시작됩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 말을 처음 들은 순간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한자 8급 모의 시험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죠. 가장 기초,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들 말하는 한자 8급. 주변 친구들은 벌써 합격증을 자랑하고 유치원생, 동생조차 한두 글자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 아이만 낙제점을 받아왔습니다. 한자 50자. 딱 그거 하나뿐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루에 2자씩 마치 미술 시간처럼 그림을 그리고 똑같은 글자를 따라 쓰고 플래시카드도 만들고 노래도 붙여봤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아이는 자꾸 까먹고 실수하고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땐 밝게 웃던 아이가 지우개를 던지고 연필을 꺾고 급기야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난 그냥 공부 못하는 애인가 봐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강요한 건 아닐까?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게 만든 건 결국 나 아닌가?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자 공부 쉽게 하는 법. 아이 한자 외우기 힘들어할 때. 기억력 안 좋은 아이 공부법. 수많은 검색어를 쳤습니다. 그러다 한 영상의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떠올리세요. 한자 8급, 30분 만에 완성하는 내비게이션 기억법. 솔직히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분에 50자를 외운다고? 그게 가능해? 오히려 사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외우지 말고 떠올리라는 문장은 뭔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설득력 있었습니다. 기억은 반복이 아니라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까? 이번엔 안 외워도 돼.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래? 아이도 지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한자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외우지 말고 떠올려라. 이 말을 믿고 우리는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한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책이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꺼내고 저는 하나의 장소를 말해줬습니다. 얘야, 서울 일자산에 빵집이 하나 있어. 그 빵집 간판이 뭔지 알아? 열십자 모양이야. 아이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거기서 숫자 놀이가 벌어졌어. 1, 2, 3. 그리고 9까지 아이들이 빵을 나눠 먹으며 놀았단다. 그렇게 우리는 숫자 한자를 장소와 이야기에 엮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기억 속의 여행을 떠나는 느낌. 아이는 무언가를 느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자의 획순이나 부수 같은 복잡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의 배경, 등장인물, 감정선만을 그려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라는 한자를 배울 때는 서울 아산병원 옥상에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도 같이 그렸습니다. 한자에 해당하는 장소를 손으로 그리면서 여긴 병원, 여긴 옥상, 여긴 십자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어.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니라 영화 같아. 바로 그겁니다. 기억은 글자가 아니라 장면으로 남는다는 원리를 아이가 직접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10개 한자를 15분 만에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외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고 상상하고 웃으며 기억했습니다. 얘야, 물수는 어떻게 기억했지? 아, 그거. 롯데타워 위에 호수가 있었잖아. 물이 철퍽철퍽. 그럼 금은? 가락시장 하늘에
C-17 수송기가 금을 싣고 날았지. 아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술술 대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됐던 것뿐이라는 걸. 지금껏 학교와 학원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무작정 외우라고만 해서 공부를 싫어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숫자 장소 이야기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10번 한자는 여자 장소 서울 아산병원 옥상, 11번 한자는 먼저 장소 몽촌토성, 12번 한자는 살다 장소 한성백제 박물관. 이렇게 한 글자마다 정해진 번호와 장소, 그리고 장소에서 벌어진 이야기 하나만 기억하면 모든 한자가 차례대로 머릿속에 자리 잡는 방식입니다. 이 학습법은 한자 50자 전체를 5개의 이야기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마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한 번도 외우지 않고 50자 전체를 30분 만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다음 날이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지나도 아이는 그 글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오늘도 그 이야기 해줘. 그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소기업 사장이 은퇴하고 청산에 가서 살던 이야기. 중소기업 사장이 등장하는 이 한자 그룹은 마디촌 가운데 중 자글소 길장, 외박가되 문문 푸를청 산산 일만만 해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나열하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던 글자들이 이야기 하나에 담기자 마치 한 편의 애니메이션 에피소드처럼 기억에 각인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의 한자 실력이 늘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자신감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한자를 외우기 싫다며 울던 아이가 이제는 아침마다 먼저 책을 펼치고 앉습니다. 엄마, 오늘은 몇 번까지 해볼까? 아이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10번째 그룹 이야기를 들려줬고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 친구한테 이 방법 알려줘도 돼? 그 친구도 한자 진짜 싫어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은 머리가 나쁘다며 공부를 포기하고 울면서 책을 던졌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를 도우려 합니다. 우리는 그 친구에게도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이는 종이와 색연필을 꺼내어 직접 이야기를 그려서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숫자 놀이하는 빵집 이야기야. 여기서 1부터 9까지 숫자가 나와. 여기는 금메달 딴 여선생님이 일주일간 여행 떠난 이야기고 친구는 처음엔 어리둥절하더니 점점 눈이 커졌고 30분쯤 지나자 같이 웃고 이야기하며 한자 20개를 기억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도 한자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외우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냥 이야기만 생각났는데 다 쓰게 돼. 그리고 마침내 시험 당일 아이는 여느 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던 건 저였습니다. 혹시 시험장 분위기에 긴장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걱정은 시험이 끝나고 나온 아이의 첫 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너무 쉬웠어. 진짜 한 글자도 안 틀렸어.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전 항목 만점. 속기 예 획순까지 완벽. 시험지 사진을 보며 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잘하는 애 맞지? 이젠 머리 나쁘다고 생각 안 해도 되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자의 50자. 사람들에겐 단순한 단어였을지 몰라도 우리 아이에겐 자존감을 회복하는 숫자였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뒤처진다고 믿었던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건너온 달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외워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단순한 학습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
상상하는 재미, 그리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감정 회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학습법을 접한 뒤 아이는 다른 과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모든 공부를 스토리와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 이야기 속에 넣으면 돼. 연상하면 다 기억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과거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다고 스스로 단정짓던 아이가 아니라 기억하고 상상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단 30분의 이야기. 그 30분의 경험이 아이의 공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이의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고통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된 주입식 학습, 틀리면 혼나고 못 외우면 낙오자가 되는 분위기. 그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머리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기억하는 능력. 이미 아이들은 그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면 주인공 이름, 에피소드, 반전까지 줄줄 외우는 아이들.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속 배경, 기술 이름까지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해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한자 50자를 못 외운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틀린 옷을 입히고 있었던 겁니다. 지식에 담기지 않는 방식으로만 공부를 시켜왔던 거죠. 외워라, 반복해라, 틀리면 또 써라.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떠올려라, 상상해라, 연결해라 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이의 눈빛이 증명했습니다. 한자책을 펼치는 게 두려워서 울던 아이가 이젠 그 책을 친구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이야기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보다 저는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자신이 경험한 기쁨을 나누려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학습법은 단순히 한자 8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기억법이라는 걸요. 공부는 결국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나도 할 수 있다. 로 바꾸는 그 작은 전환. 그 전환 하나가 아이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엔 책상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부가 안 된다고, 자신은 안 맞는다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품은 아이. 그 아이에게 이 감동적인 한마디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틀린 게 아니야. 그저 내게 맞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찾아줄 수 있어. 그게 바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공부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젠 말할 겁니다. 공부는 놀이다. 기억은 여행이다. 지식은 이야기다.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사랑하게 되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작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도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셨나요? 우리 아이가 혹은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공부 앞에서, 기억 앞에서 자꾸만 좌절하던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떠올리세요. 이 한 문장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또 다른 수많은 아이들의 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신다면 한자 8급뿐 아니라 영어 단어, 역사, 연표, 과학 공식까지도 쉽고 재미있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혁명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공부 때문에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을까? 우리 아이는 왜 공부에 흥미가 없을까? 그 고민을 이 특별한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떠올리세요. 한자도 영어도 역사도 다 이야기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아이의 공부에 작지만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기적을 만나보세요. 당신도 분명 오늘부터는 공부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